자, 이렇게 돌출 작업으로 형상을 잘라냈다 그러면 지금 잘라낸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원형 패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형 패턴 실행하신 다음에 패턴 시킬 형상은 방금 작업했던 이 부분, 그죠? 돌출로 잘라낸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전축은 우리가 선택하는 원통면입니다. 그리고 몇 개 만들 거냐면은 그에 따른 개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자, 암이라고 그러죠. 자, 이 부분 형상이 작업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라운드 기능을 주면서 목깎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기 하는데 목깎기에 대한 반지름 입력했고요. 그에 따라서 목깎기가 되는 부분들 먼저 이렇게 안쪽 내부 영역입니까? 안쪽에 있는 이렇게 내부 수직선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안쪽이랑 바깥쪽 부분을 차례대로 쭉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부분까지 선택을 쭉 하고 있고요. 예,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부분도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목깎기 기능을 차례대로 선택하시고 어디 빠져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 눌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세로선이죠. 이렇게 뭐 가로 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인 세로선들도 추가적으로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목깎기 값을 실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모서리 선택하셨다 그러면 적용 버튼 눌렀고, 자, 다음은 이 부분. 자, 여기도 들어가나요? 자,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네 군데 부분도 표현했고, 자,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부분에도 사용자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서 목깎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 목깎기 적용했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목깎기에 들어가는 부분 마지막 이 모서리. 자, 여기도 목깎기 들어갑니다. 일단 적용해 볼까요? 네, 여기는 목깎기가 안 들어가네요. 아마 목깎기 하는 순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순서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깎기 했고, 다음은 못따기에서 못따기 값 1을 주면서 못따기가 들어갈 두 군데 모서리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스퍼 기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작업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5번 작업인 벨트 풀리 5번 작업 벨트 풀리까지 한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 풀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standard.ipt 작성 버튼 눌렀고요. 자, 벨트 풀리도 하나의 회전체니까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벨트 풀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자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스케치 해볼까요? 요것도 한 번에 다 그리면은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먼저 바깥쪽 형상을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먼저 기입할게요. 전체 지름 치수가 얼마니까 그에 따른 절반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지름 치수가 얼마니까 그에 따른 절반 치수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폭도 입력할까요? 자, 전체 폭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전체 폭까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전체 사이즈 값도 입력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간격 값이랑 그에 따른 전체 가로 길이를 입력을 하면은 아마 전반적인 그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회전 먼저 시킬게요. 회전하셔가지고 프로파일은 자동 선택되었고 회전축은 아래쪽에 있는 선입니다 해서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회전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회전하기 위해서 2D 스케치 시작, 어디다가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늘 같은 방법으로 F7번 그래픽 슬레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까지 눌렀고요.
자, 안쪽에 이제 그 벨트풀리 홈 만들기 위해서 홈을 만들기 위한 회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회전 축에 관련되는 선 하나 그렸고요. 이번에는 이 중심점 기준에서 수직선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수직선 하나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수직선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부터 벨트 풀리 홈 작업할 건데, 자, 홈 작업할 때는 자, 하나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선 그리고 또 다른 선을 그려서 지금처럼 홈을 하나 작업했습니다. 이 홈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사용자는 여기쯤에다가 수평선 하나 그릴 겁니다. 중간점 아닙니다. 중간점이 아닌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이렇게 수평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이 수평선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치수 입력하면은 그죠? 이 중심부터 이 점까지에 대한 거리 값은 전체가 9.2의 절반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요. 전체 치수가 얼마냐면은 9.2입니다. 이렇게 전체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해 놓고요. 혹시 스케치가 지금처럼 찌그러지면은 어떻게? 그죠? 이 점을 잡고 드래그, 여기 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아래쪽 부분은 치수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자, 다음은 높이 치수 입력할까요? 위의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값, 자, 여기 선까지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간선부터 밑에 선까지 거리값을 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체 각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 대각선부터 중심까지는 전체 각도가 얼마니까 그에 따른 절반. 그래서 여기 대각선부터 여기 대각선까지 전체 각도를 입력하면은 지금처럼 대략적인 홈 작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 작업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해서 방금처럼 또 회전 하는데 프로파일은 안에 그렸던 이 내부 영역입니다. 자, 네 군데 내부 영역 선택하고요. 이때 축을 선택합니다. 회전축은 밑에 그렸던 이 수평선이었죠. 아래쪽에 그렸던 수평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전체 360도인데 잘라내기 하면서 확인하면은 그 벨트 풀드에 대한 홈 부분이 작성되었고 다음은 측면. 자, 측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또 XY 평면에다가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XY 평면을 클릭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F7번 그래픽 슬레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렀습니다. 회전하기 위한 축, 자, 회전하기 위한 축을 아래쪽에다가 수평선 하나를 그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수직선도 하나 그릴까요? 아까처럼 수직선도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직선까지 작업했고요. 자, 이제 측면 부분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이냐면은 자, 지금 이 선은 보니까 또 대략적으로 그죠? 어떻게 되냐면 직선 들어왔다가 내려왔다가 맞나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또 꺾였다가 또 옆으로 살짝 꺾였다가 이번에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마무리. 자,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기 전에 왼쪽에 그린 이 스케치를 반대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미러. 그래서 미러 시킬 형상은 대충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복사하겠다. 미러선 클릭합니다. 미러선은 이 선입니다. 적용, 종료 누르면 이렇게 미러가 됐고요. 미러가 된 상태에서 치수를 계속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폭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다음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치수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많아가지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대략적으로 얼마입니다. 또 이 부분입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대략적으로 얼마입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다음은 중요한 치수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요거 평행할까요? 평행.
평행해가지고 이 선이랑 이 선은 평행합니다. 그리고 평행 치수,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요 정렬 치수, 이 치수가 도면에 보니까 6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모양의 스케치로 이루어졌네요. 이런 모양의 스케치로 이루어진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방금 작업했던 이 형상에 대해서도 또 회전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을 안에 있는 요거랑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두 군데 영역을 회전축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기준해서 전체 360도 회전하는데 어떻게 잘라내기로 확인 누르면 이 부분이 요만큼 잘려져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송 내부에는 지름 12짜리 원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지름 12 볼까요? 스케치를 이용한 평면은 측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기준대 F7번 누르고요. F7번 누르고 여기다가 선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이 선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니까 이 선까지 거리 값은 얼마냐면은 25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 선, 자 이제 이 선 끝부분에다가 원 그립니다. 여기 선 끝점에다가 원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 치수가 얼마냐면은 12파이고요. 그런데 자, 우리 봤을 때 자, 이 선, 자, 이 키보드 ESC 버튼 두세 번 눌렀습니다.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3차원에 쓸 선이 아닌데 남겨놨거든요. 자, 바로 한번 스케치 마무리 해볼까요? 스케치 마무리에서 사용자는 돌출합니다. 어떤 프로파일을 안에 있는 이 프로파일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전체 관통해라 해서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구멍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멍 생성되었으니까 이 구멍을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자, 원형 패턴에서 패턴 시킬 형상은 이 구멍입니다. 클릭. 두 번째 회전축은 여기 나와 있는 원통입니다. 전체 몇 개 만들 거냐면 4개를 만들어라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4개까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안쪽에 구멍 작업하겠습니다. 또 다른 스케치에서 안쪽 영역 클릭했고 여기다가 원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스케치 마무리에서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앞에 거랑 동일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전체 폭이 얼마니까 원 중심부터 얼마만큼의 위치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전체 폭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윗부분부터 그죠? 사각형 윗부분부터 원 4분점까지입니다. 원 4분점까지 거리값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르기로 잘라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되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돌출해서 사용자가 클릭한 내부 영역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전체 관통하면서 잘라내기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려져 나가면서 구멍 작업이 실행됐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라운드 작업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기 하는데 목깎기 값 입력하신 다음에 목깎기 값은 우리 뭐 주어진 값대로 한번 쭉 입력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모서리, 이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를 쭉 선택합니다. 일단 적용했고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죠? 여기랑 그리고 어느 부분입니까? 또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그리고 이 부분까지 적용까지 눌렀습니다. 다음은 그 벨트 풀리 홈에 들어가는 부분도 못따기 값을 이제 라운드를 계속하겠습니다. 반지름 1을 주고요. 어디냐면은 그죠? 바깥쪽이랑 안쪽에 이렇게 바깥쪽이랑 안쪽에
1 정도 목깎이를 적용했고, 그리고 0.5, 0.5라는 값을 안쪽에, 이렇게 안쪽 부분에 목깎이 값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목깎이 값이 입력되었으면 더 있나요? 그죠? 2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1. 이렇게 구멍 부분에도 이렇게 목깎이 값이 적용됩니다. 구멍 부분에도 목깎이 값을 동시에 적용하시고 확인 눌렀고요. 그리고 이번 못따기에서 못따기 값 1줍니다. 어디? 여기 모서리랑 그리고 이 모서리에 못따기 1을 주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와 못따기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씩 저장을 하고 조립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형상,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저장할 거거든요.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찾기 쉬운 바탕화면에다가, 자, 얘가 1번입니까? 1번 본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할 거고요. 저장. 이번에는 두 번째 형상에 대해서도 또 저장하겠습니다. 부품들에서 이번에는 이 형상도 저장할 건데 이 형상은 2번입니다. 이름이 실하우징 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할 거고요. 또 세 번째 부품도 저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품도 저장하는데 세 번째는 축, 3번인데 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했고요. 자, 네 번째 부품도 저장하겠습니다. 4번이라는 이름인데 요거는 스퍼기어. 자, 스퍼기어 이름으로 해서 저장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부품도 저장합니다. 이름은 5번인데 V 벨트 풀리 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쭉 했고요. 자, 저장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놈들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하나씩 좀 조립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조립을 할 거니까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am 이라는 조립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작성 눌렀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립하기 위한 화면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립을 쭉 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조립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작업했나요? 1번 본체, 2번 실하우징, 3번까지 해서 5번, 6번까지 작업을 쭉 진행했고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배치입니까?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기 위한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자, 먼저 사용자는 첫 번째 본체입니다. 본체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먼저 본체 영상을 대략적으로 클릭해서 본체 하나 불러왔고요. 키보드 ESC. 자, 그리고 본체 밑에 플러스 기어 눌러보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 평면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체크 끕니다. 요것도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의 체크를 꺼서 첫 번째 형상 불러왔고요. 항상 불러온 첫 번째 형상은 검색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해야지 기준 부품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품 불러왔습니다. 자, 배치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부품을 불러올까요? 이번엔 축. 자, 이번 두 번째 축을 불러올 겁니다. 두 번째 축을 불러올 건데 축 선택하시고 열기입니다. 축 선택하고 열기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해서 축 하나 불러왔습니다. 키보드 ESC 눌렀고요. 자, 이제 이 축이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조립을 하기 위해서 조립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조립 조건을 주는데 형상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요거 뷰 탭에 가서 단면을 잘랐습니다. 반단면도로.
즉 속내부, 이 본체에 대한 속내부 보기 위해서 반단면도 실행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은 측면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숨겼던 부분 있죠. 검색 본체에서 숨겼던 이 평면을 클릭하면은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단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는 조립을 추가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축이 축이 어디에 조립되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조립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립을 하는데 어느 부분? 자, 여기 측면에 있는 이 측면 모서리랑 어느 부분이 조립됩니까? 그렇죠. 축에 이 모서리가 조립된다라고 선택하시고 적용 눌렀고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죠. 여기 원통이랑 일단 취소할까요? 취소하시고 당겨 놓고 다시 조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통이랑 여기 원통이 조립되어라 확인 누르면 얘를 마우스로 잡고 돌리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축에 대한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쪽 측면입니까? 이 측면 조립하기 위해서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이 아니죠. 요거 단면도 뷰 종료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실하우징. 자, 조립해서 배치해서 이번에는 실하우징을 선택하고 열기 한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 클릭했습니다. 키보드 ESC 눌렀고요. 회전, 자유 회전해 가지고 이 영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대충 회전한 다음에 키보드 ESC. 이제부터 이 하우징도 조립하겠습니다. 구속에 가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구멍이랑 여기 구멍이랑 클릭해서 먼저 조립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마우스로 대충 이렇게 옮겨 놓고 두 번째는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구멍에 조립할 겁니다. 구속에서 여기 원통이랑 조립했습니다. 적용. 이번에는 어떻게 여기 측면이랑 그죠? 여기 측면이랑 해서 확인 누르면 두 군데 부분이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왼쪽 부분에 스포 기어를 불러와서 조립할게요. 그래서 배치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스포 기어를 불러옵니다. 열기 했고요.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서 키보드 ESC 눌렀습니다. 자, 스포 기어가 들어왔으니까 이 스포 기어에 대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구속에서 여기 원통이랑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자,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좀 확대해 가지고요. 여기 키홈의 측면이랑 여기 키홈의 측면을 조립할 겁니다. 구속에서 지금 조립은 플롯입니다. 플롯이에서 여기 측면이랑 클릭 그리고 여기 측면이랑 클릭 해서 확인 누르면 측면과 측면끼리 조립이 끝났고요. 다음은 이 스포 기어가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조립합니다. 어떻게? 메이트에서 어느 부분? 축의 측면입니다. 축의 이 측면이랑 클릭 어느 부분? 스포 기어의 여기 측면이랑 클릭 해서 확인 누르면 두 개 부분이 조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축이 회전하면은 스포 기어까지 같이 그죠? 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움직이면은 스포 기어까지 같이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죠? 마찬가지 스포 기어가 회전해도 축이 회전되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벨트 풀리 불러와서 조립하겠습니다. 배치해서 벨트 풀리 선택하시고 열기, 적당한 위치에 클릭, 키보드 ESC. 자, 같은 방법으로 또 구속합니다. 어디? 여기 원통이랑 그리고 여기 원통이랑 선택해서 일단은 조립했고요. 벨트 풀리를 밖으로 빼고 이번에는 그죠? 예, 벨트 풀리를 약간 이렇게 좀 회전해 가지고 좀 옮겨놨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키홈의 측면이랑 여기 키홈의 측면을 플롯으로 또 조립합니다. 구속 조건에서 플롯입니다.
키홈의 측면이랑 클릭, 어디? 여기 키홈의 측면이랑 적용 눌러가지고 조립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축의 측면입니까? 축의 측면이랑 클릭, 그리고 벨트 풀리의 측면이랑 클릭을 해서 지금은 플롯이죠. 메이트죠. 메이트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얘네들이 조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한번 회전해서 그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은, 자, 축이 회전하면은 스포 기어도 회전하고, 스포 기어가 회전하면은 벨트 풀리도 같이 회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주어진 총 5개에 대해서 조립을 끝냈고요. 자, 요거 저장할까요? 전체 조립품도 저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 동력 전달 장치 10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물론 이제 도면에 주어진 대로 조립을 모델링하고 조립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안쪽에 들어가는, 자, 잠깐 볼까요? 다시 뷰에서 단면도를 반단면도 한 다음에 여기 XY 1번의 XY로 잘라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뭐가 들어갑니까? 안쪽에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는 베어링이 들어가고 오일실이 들어가고 나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키홈도 들어가면서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는 너트까지, 자, 볼트 너트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표준 부품을 불러와서 기존에 있는 표준 부품을 불러와서 조립하는 과정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